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, 우주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. 우주의 구조를 설명을 하려면 두 가지 이론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,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상대성 이론은 정확하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상대성 이론은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, 간략하게 상대성 이론부터 좀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상대성 이론은 간략하게 이것만 알면 됩니다. MC 제곱.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. 뭐에? 강속의 제곱에 비례한다.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인데, 자,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좀 설명을 먼저 하자면, 에너지는 곧 일을 말하는 건데,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는 일을 말하고, 일은 운동한 거리, 힘의 방향으로 운동한 거리를 말하죠. 그래서 W는 다시 F 힘과 곱하기 S 이동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, 힘은 다시 뭐냐?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, 즉 F는 ma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S는 뭐냐? S를 이제 구해보겠습니다. 여기 속력이 나타나고, 여기가 시간이라면,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였을 때, 이 밑분을 적분한 이 면적, 여기가 이동 거리가 되겠죠. 어떻게 구하냐? 삼각형이죠. 삼각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, 밑변 곱하기 높이, 밑변 곱하기 높이, 나누기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뺀 이 삼각형 면적,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, V, 다시 2분의 1 V,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럼 바꿔서 정리를 하면은 W는 즉 에너지는 A, M, S이고, A, M, S는 다시 A, M, 다시 A, M 2분의 1 V, T 이렇게 되어있죠. A는 뭐냐? 가속도인데, 가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거리인데, 가속도는 뭐냐? 시간분의 t분의 속력 v, 요것이 가속도인 거죠. 다시 바꿔 쓰면은 t분의 v m 곱하기 2분의 1 v t 요렇게 쓸 수가 있죠. 이걸 지우고, 자, 그러면은 여기 t 지워지고 v 제곱 정리하면은 2분의 1 m v 제곱 2분의 1 mv의 제곱 정리하면은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. 이런 운동 에너지 식이 나오는데, 요 식과 요 식 굉장히 비슷하죠.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좀 앞으로 할 말들이 많아서,
자, 2분의 1 mv의 제곱, 2는 mc 제곱, v는 속력을 말합니다. 요거는 속력이죠. m은 m 같은 질량이 있고요. 자, 그럼 질량하고 2분의 1 mv 다시 질량을 뺀 나머지 2분의 1 v 제곱, 여기는 c 제곱이죠. 여기는 속력, 일정한 변화가 있는 속력을 말했을 때 이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, 요거는 광속이라는 불변한 속력의 밑면을 말하는 것이죠. 요거에 비례해서 질량 곱했을 때 에너지가 나온다 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질량은 요 식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, 자, 요건 C는 없다고 봤을 때 에너지는 질량이다, 질량은 에너지이다,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. 뭐에 비례해서? 광속에 비례해서.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. 자, 여기까지. 자,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, 이것이 근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? 에너지와 질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광속이라는 어떤 변수에 비례해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. 즉,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할 수가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식인데, 현실에서 이용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, 일본에 투하됐던 원자폭탄,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이 바로 이러한 식에서 도출이 된 것이고요. 원자력 에너지, 핵발전소, 원자력 발전소, 이런 것들 역시 이 에너지식에 의해서 이용이 된 것이다.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시간을 개념을 잘 몰랐고 유튜브가 15분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. 그래서 이 15분 안에 좀 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시간에 쫓긴다는 게.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것을 좀 쉽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자면은, 요것은 질량. 자, 요게 저번 시간에 말했던 요 돌, 약 한 1kg, 1.5kg 정도 되는 것 같은 돌인데, 요것이 1kg일 때, 광속의 제곱, 30만 킬로미터의 제곱, 요거는 다시 미터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0의 제곱. 이 식에 비례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. 뭐로? 이 질량이 100% 에너지로 변환하였을 때.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,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? 자, 인류가 만든 가장 위력이 큰 폭탄이 구소련에서 개발한 차르본바, 다시 러시아에서 개발한 차르본바가 57만 메가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폭탄입니다. 이것의 반응 물질에 반응한 그 질량값이 얼마냐? 겨우 1.5kg입니다. 즉, 이 돌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하였을 때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위력의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발생을 시킨다. 이 식에 의해서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. 자, 여기까지 상대성 이론에 설명을 했고요. 참고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은 15kg이기 때문에
57메가톤이라고 하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00배의 위력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. 그만큼 이 식에 의해서 질량은 에너지로 했을 때 엄청난 이 광속의 제곱이라는 비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 있다. 이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내용인 거고요. 다음.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, 양자역학이란 물질을 가장 작게 쪼갰을 때 분자라고 하면은 이 분자를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분자라고 했을 때 분자를 더 쪼개면 뭐가 해야 되냐? 원자가 되죠. 원자는 다시 원자 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타나죠. 이 매우 작은 세계에 있는 양성자, 전자, 중성자, 이 원자보다도 작은 세계에 있는 이것들을 양자라고 합니다. 이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하고요. 자, 양자역학은 몇 가지 특징만 알면은 뭐 어렵진 않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1번. 양자의 세계에서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같이 나타난다. 입자면 입자고 파동면 파동이지 입자 성질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? 입자 파동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? 이게 그 고양이가 지금 밖에서 우는데 고양이 실험을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건데 이런 관측 기계에 양자가 있을 때 요것이 입자면은 관측하였을 때 입자면은 이 기계가 옆에 있는 독약이 들어있는 병을 깨뜨려서 요 밑에는 고양이는 죽는다. 입자가 아닌 파동이었을 경우 이 검출기에서 이 병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고양이는 살아있다. 이게 이제 고양이 실험이죠.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고양이 실험을 하는데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 관측을 하기 전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에 연결된 이 고양이는 뭐냐?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왜 고양이가 왜 이렇게 울지? 살아있는 것도 아닌 죽어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비판에서 이런 고양이 실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. 사실은 양자역학이 맞지 않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이 나온 건데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, 이런 살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의 고양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,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